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자, 티저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밑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뭔가가 쭉 흐르면서 길게 이게 스포일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옆에 숫자가 250829. 그래서 내일 아니면 미국 기준이면 모레 출시가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알죠. 이미 뜬금없이 지나가던 테슬라 차량에게 잡혔습니다. 상상을 못했겠죠. 아마 브루쇼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되는 너무나 뜬금없는 모습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알프스에서. 그래서 휠 많이 봤던 거, 그 다음 스포일러, 그 다음 색상은 이게 붉은색입니다. 그냥. 그 다음 뒤쪽에 범퍼가 바뀌고, 그래서 정리된 것들을 보면 자, 리어 범퍼 변경. 앞은 비슷한 것 같다. 그 다음 단조 휠 21인치짜리, 그 다음 P0, 그 다음 카본 스포일러, 배지,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8월 29일에 공개가 되고, 밑에 저건 이제 예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모르죠. 다만 이제 이건 전면인데, 전면은 아무리 봐도 변경된 게 있나? 자, 이게 그 퍼포의 전면이에요. 색상이 이거 오렌지랑 주황 새로운 색상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테슬라의 측면 카메라라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 이거 전면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인 테슬라의 전형적인 붉은 색상입니다. 이게 전면에 범퍼가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건 지금 아직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바뀐다 안 바뀐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걸로 보면 사실 형태상으로 크게 확 도드라지는, 모델 3 일반과 모델 3 퍼포는 다르죠. 아예 측면에 있고 없고. 근데 지금 모델 Y 주니퍼는 다 있으니까 사실 이걸 크게 다르게 할 수 있나? 거기에 AMG 스타일의 어떤 그런 느낌을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 텐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상으로 혹은 많은 이들은 전면은 비슷하지 않나, 혹은 동일하지 않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장막을 씌운 니르부르크링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차량인데, 이걸로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델 YL이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모델 Y 퍼포가 또 나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확장을 해서, 테슬라는 차량이 변경되지 않고 심심하다,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매장을 딱 갔을 때 지금 가까운 시점에 테슬라 매장은 어떻습니까? 1년 전과. 자, 중국의 매장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올 연말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테슬라 모델 3 플러스, 주행거리나 형태가 달라진 모델 3 플러스가 새롭게 매장에 있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다음 모델 Y 주니퍼가 이제 매장에 깔렸죠. 작년까지 팔던 모델 Y의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물론 이제 기본은 유지하고 있지만 훨씬 개선된 형태의 모델 Y 주니퍼가 매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모델 YL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말 지나는 과정에서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델 Y 저가형이 또 매장에 깔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올 연말에 중국의 어느 매장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작년에 들어갔을 때와 비교하면 사실 매장 안에 있는 차량들, 여기에 모델 Y 퍼포먼스도 일부 매장에는 들어가겠죠. 전부 매장은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갔던 테슬라 매장과 올해 말에 가는 테슬라 매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거기에 있는 차량이 모두 달라요. 테슬라는 심심해, 변경되는 게 별로 없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차량들은 그러면 어떻죠? 모델 YL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나온 라인업이지만, 모델 3, 모델 Y, 모델 Y 퍼포, 자, 이런 것들의 뭐가 올라갔죠? 완성도죠. 우리가 3년, 4년 전으로 다시 가봅시다. 그때 매장에 가서 선택할 수 있었던 모델 3나 Y나 이런 것들의 수준은 솔직히 얘기하면 더 나은 부분들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꽤나 있었어요. 자, 근데 장점들을 보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올 연말,
가서 매장에 가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모델 3 세단도 그렇고 모델 Y, 그다음 모델 Y 퍼포, 그다음 모델 YL 같은 것들이 적어도 그 자동차의 품질, 상품성에서는 이제 최상단까지 올라왔어요. 맞죠?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모델 3나 모델 Y나 모델 Y 퍼포 같은 것들이 동급의 독삼사 프리미엄이나 뭐 일반적인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부족한 부분이 거의 없고 장점들이 훨씬 많은 차가 됐죠. 자, 이걸 지금 국내 소비자들이 모델 Y 주니퍼를 통해서 느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국내 모델 Y에 소비가 몰려버리는 거예요. 자, 모델 Y 주니퍼와 국산 전기차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상품성을 비교할 때 넘사벽으로 모델 Y 주니퍼가 이제는 압도해요. 그 누구도 국내 전기차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팔리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거기에서 한국은 계열사나 직원들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즉 국내 전기차는 이미 판매량도 많아야 2,000대고 낮은 것들은 이제 1,000대대인데 그 중에서 실제 온전히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와 계열사나 직원이라서 할인받고 사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근데 적어도 할인받고 사는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 정상 소비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 계약량은 빼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국내의 전기차, 국산 전기차의 판매량은 처참한 거예요. 모델 Y가 단일로 6,000대 이상을 팔고 있는데 네, 솔직히 대부분의 라인업들은 할인 안 받은 사람만 보면 거의 1,000대가 못 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 결국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이제 비교했을 때 기존의 구형 모델 Y와는 장단점이 있었는데 신형 모델 Y로 오면서 압도적으로 상품성에 올라간 거예요. 테슬라가 하는 방식이 뭐죠? 우리가 스페이스 X, 네, 이제 10번째 실험에서 둘 다 성공했죠. 네, 그래서 지구로 귀환해서 둘 다 성공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 초기에 이제 그 실험을 할 때 스타쉽이 어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야, 돈이 많으면 저렇게 세계 최고의 가장 비싼 불꽃쇼를 한다라고 조롱을 했죠. 어마어마한 폭발. 근데 불과 10번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저 거대한 것이 날아간다고? 갔다가 온다고?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딱 10번 시험 만에 네, 지구로 돌아오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수면 위에까지 와서 호버링 정지까지 딱 하고 그대로 넘어지죠. 물속에서 들어가면서 폭발을 합니다. 모두 완벽하게 계획했던 것대로 딱 10번 가면서 성공을 한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실험을 하겠지만. 자, 테슬라나 미국 기업이 하는 것과 한국의 뭐 전통적인 일반 자동차 기업이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 Y 주니퍼를 많이 산다는 것 자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겠습니까? 완성도를 올려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차피 동일하게 이동하는 그 목적을 중심으로 놓고 근데 거기에서 완성도를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궁극적으로는 FSD 같은 기술도 있고 만약 뭐 성능 것도 있고 전비도 있고 경험하는 것들도 있고 차에서 실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컨텐츠로 소비하는 것들도 있고 뭐 승차감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더 플러스 좋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형의 모델 Y가 몇 번의 리프레시를 거치고 모델 Y 주니퍼까지 와버리니까 거의 완성도가 극상으로 가버리죠. 적어도 이제 5천만 원대 뭐 독삼사 프리미엄 전기 SUV를 사기도 힘들죠. 근데 산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독삼사급 중에서도 모델 Y 주니퍼와 상품성이 넘어서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산 자동차들도 국내에서는 모델 Y와 비슷하게 받으려고 하잖아요. 걔들은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문제는 소비자들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단결 모두가 모델 Y 주니퍼에 몰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 모델 3 플러스도 그렇지만 모델 Y, 그다음 모델 YL, 그다음 모델 Y 저가형 같은 것들이 계속 갈 거예요. 얘들은 굳이 차체 다 바꾸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최상급에 올라왔는데 이게 1년, 2년, 3년 뒤에 그 다음 게임으로 계속 또 리프레시가 되면서 올라가겠죠. 완성도는 더 올라가요. 소비자의 만족도는 더 올라가요. 정말 극한의 만족도의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상품성에. 근데 문제는 전통적인 자동차들은 뭐래요? 그걸 못해요.
연구개발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걔들은 뭐래요? 야, 다음 소비자들이 지갑 열려면 어떡해? 그러면 디자인 더 파격적으로 갈아엎어. 아, 요즘 트렌드는 이거네. 그러면 디자인 싹 다 갈아엎고 다른 형태로 딱 내놓고, 근데 막상 기능들을 보면 다 비슷해. 뭐 개선도 별로 없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이용해서 불편해지는 것도 있어. 뭐 UX, UI 같은 거 전혀. 네,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계속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하는 뭔가에 있어서. 근데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어때요? 그냥 다름만 보여주는 거야. 왜? 그 다름을 통해서 기존 거는 구형처럼 느껴지게 하고 신형이 뭔가 새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 소비자들이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계속 뜯어대는 게 전통적인 자동차가 우리 소비자들에게 돈을 빼들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구역질 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차를 사도 국내에서는 이제 3년만 지나면 구형차가 돼버려요. 굉장히 낡은 예전의 것이 돼버려요. 또 신형이 계속 나오니까 3년마다. 문제는 그렇게 외관 갈아엎고 디자인 갈아엎고 형태를 갈아엎으면서 거기에 연구개발 인력을 다 쏟아버리니까, 근데 그건 계속 누적이 되어서 나아가요, 안 나아가요? 안 나아가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뭐 펠콘 9이나 스타쉽 같은 것들을 만약에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개발한다라고 하면, 야, 이번에 이거 터졌네. 야, 그러면 뾰족하게 디자인 바꿔서 새로 해보자. 다 갈아엎는 거예요. 야, 또 터졌네. 야, 그럼 우리 발사대나 디자인 바꾸고 발사대 바꾸고 다른 연료 써보자. 다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술이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더 나은 미래로 가야 되는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 방식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새 것처럼, 그리고 기존 것들은 구형처럼 느끼게 해서 돈만 뜯는 짓을 한 거예요. 이 더러운 짓을. 근데 테슬라는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고 여기에서 차를 처음에 내놨는데 굉장히 허접해요. 솔직히 아쉬웠어요. 초기의 차량들은. 근데 그게 수많은 리프레시를 거치면서 우리 소비자는 모르지만 계속 바뀌어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면 그걸, 야, 봐봐, 우리 바뀌었어요. 기능이 조금 바뀌면 그거보다 더 외관을 바꾸면서 이거 새 차예요. 달라요. 라는 걸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줬을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오히려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 그나마 매니아층이 많으니까 기능을 다 비교하고 하니까 뭔가가 달라졌다. 요 리프레시에서는 뭔가 달라졌다.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뭐 이걸 알지.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2년,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차나 몰라. 그냥 몰라. 같은 차체, 같은 스타일에 그냥 같은 차야. 네. 어차피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지. 그럼 회사는 왜 그렇게 할까? 돈을 더 버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의 방식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취하고 이렇게 할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완성도를 극한으로 올리는 그 노력. 자, 기술이 축적되어서 더 나은 기술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두세 대, 세 세대 그 리프레시를 짧게 2번, 3번 정도 거치고 한 번 바뀌어버리는 그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자, 이 정도 급 와버리니까 이미 자동차에서는 가장 상급에 올라갔어요. 브랜드의 가치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이제는 모델 3 하이랜드, 모델 Y 주니퍼의 상품성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테슬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장으로 깔리고, 그래서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테슬라 매장을 가면 똑같아요. 똑같은 차가 있어요. 비슷한 거. 솔직히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야, 이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장이 똑같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비자도 그냥 최근에 가서 사면 가장 최신 기술에 발전된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예전의 차라고 뭐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왜? 크게 달라지지도 않으니까. 최신 차는 기술은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더 무서운 건 그 발전하는 속도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굳이 바꾸지 않고 더 발전시켜서. 그래서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이걸 깨닫고 있다라는 게 공포인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만 매장에 있는 그 차들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의 차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모델 3 플러스, 모델 Y 주니퍼, 그다음 모델 YL, 그다음 모델 Y의 저가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쏟아지면서 자동차 시장에서 거의 최상급까지 올라왔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3년마다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하는 짓은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는 걸 소비자들이 다 깨달아 버리겠죠. 그래서 그게 멀지 않았다. 이미 국내에서는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산 차들은 아마 또 얼굴을 다 갈아엎고 우리 새 차예요 라면서 나올 거예요.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별게 없고 옵션은 덕지덕지 붙어있고 소비자 지갑만 뜯으려고 하고 있고 구독제 상품이나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어거지로 돈 벌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못 팔아요. 전기차를. 죄송하지만. 그래서 테슬라의 이 방식이 참 대단하다. 결국은 이게 인류가 진화해 가는 방식이에요. 기술의 축적, 그 축적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 네,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상 짬짬이 단합을 한 거예요. 야, 글로벌 대륙으로 해서 미국계 한 3개 기업 있고 아시아권에 일본 있고 한국 있고 그다음 유럽 대륙에 뭐 한 4개, 3개 그룹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 야, 전 세계에 자동차 만드는 애들 우리가 대부분이야. 야, 우리가 기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짬짬이 해서 우리 끝끼리 가자. 적당히 다 헤쳐먹자. 자,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얘들이 2008년, 2009년에 내놨던 그 글로벌의 자동차의 연료 로드맵이 있어요. 그게 유럽에서 해서 다 계획을 내놨던. 거기에 전기차로 가는 건 2040몇 년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뭐냐? 일반 차가 있고 일반 내연기관에서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가는 과정에서 연료를 다양화해서 각 대륙별로 자기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남미 같으면 옥수수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뭐 연료라든지 아니면 북미에서 다른 뭐 에탄올 같은 다른 형태의 연료 그런 것도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왔죠 그때 계획으로. 그다음 뭐 수소차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런 것도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다 해먹자라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사실 암묵적인 단합이었어요. 왜? 이미 지구에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 자체가 다 정리가 되고 인수합병되어서 몇 개가 남지가 않았어요. 대륙별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면서 야 우리가 다 해먹자 했는데 거기에 테슬라가 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전기차로 갈래요. 야 헛소리 하지 마. 물론 처음에 나온 전기차가 굉장히 한심했죠. 야 말이 안 돼. 그리고 모델 3가 나오면서 야 니들은 대량 생산 모르잖아 멍청한 인간들 라고 했지만 테슬라는 어떻게 했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의 방식을 썼으면 테슬라는 망했어요. 왜? 야 나는 이거 로봇으로 완전 생산량을 최대한 생산 비중을 많이 가져갈 거야 라고 하고 로봇을 적용했는데 오히려 그 로봇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죠. 왜 대응을 하지 못했냐면 사람이면 그냥 생각하고 그냥 바로 약간 다르게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결과물을 낼 수 있는데 로봇은 거기에서 주어진 형태가 좀 달라져 버리면 바로 대응을 못해. 엄청난 생산 차질이 초기에 발생하고 모델 3를 그래서 대량으로 로봇으로 생산하겠다라고 했던 건 빠그라지고 사람을 대량 고용해서 생산을 마쳤죠. 자, 중요한 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기술이 축적되고 나아가는 것. 근데 테슬라는 그 처음에 로봇으로 테슬라 모델 3를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결국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기술의 축적, 발전이 있었거든요. 불과 그 시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의 지갑을 예전과 지금 똑같이 그냥 더 털어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소비자들이 다 깨닫고 더 이상 국내 자동차를 비롯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거죠. 오히려 테슬라 같은 방식을 드디어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점의 기술이 다 다르고 그 모델 Y를 바탕으로 모델 YL 같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확장을 해버렸어요. 이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못하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가형 내놓고 모델 Y 퍼포먼스 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는. 끝난 거예요. 자, 이 격차가 이제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모델 Y 퍼포먼스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모델 Y 저가형이 또 출시가 됩니다. 네, 좀 무섭죠, 몰아치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뭔가 가속도가 붙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기존에서 그게 모델 Y라는 것이 기술이 축적되고 올라오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더 대응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술을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다른 회사들처럼 또 모델 Y를 주기적으로 계속 갈아엎었다면 이걸 바탕으로 또 확장형, 6인승, 뭐 저가형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상 이제 게임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즐기십시오. 재미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